네, 전략 찾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해 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진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강하게 2%에 가까운 반등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한 줄 평은 어떻게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기술적 반등세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미 조정이 좀 마무리됐다 저희가 스페셜 원 시간에 선제적으로 좀 알려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장 이제 탄력도까지 붙여가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느낌들은 어떤 쪽에서 조명해 봐야 될지 자세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결국 잘한 전략 같고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 포인트를 잡자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오늘 소주제답게 사실 매크로 변수 남아있죠. 미사일 한 방, 대포 한 방이 남아있습니다. PC 일단 내일 모레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5월 1일에 FM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큰 매크로 변수가 연출되겠죠.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단 내용도 매파적으로 좀 지레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라든지 내지는 또 어떤 발언 얼마만큼 강력한 어조로 좀 하느냐. 사실은 지금은 좀 중립적인 스탠스로 말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죠. 다행히도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너무 매크로 변수가 많다. 이렇게 되면 접근 자체가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기술적 접근을 할 때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사실 어제까지도 제약바이오가 의외로 강세였고 오늘은 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또 반도체 2차 전지 강세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포인트 모습을 보시죠. 기술적으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과대낙폭으로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조금 더 열어놨는데 지금 모습은 17,500선 이탈한 게 과대낙폭이 됐죠.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은. 오늘 지금 선물 기준으로 17,737포인트대 움직이고 있고 야간 선물인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인데 시황이 아마 좀 바뀐 게 있겠죠. 매크로 변수 두 개가 아주 큰 게 남아있지만 기업의 실적과 연동 관계가 이루어지는 커플링 관계.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내지는 또 뉴스플로우가 전해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눌림목 우상향이 되고 있고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은 오늘 대표적으로 테슬라겠죠. 이런 종목들은 재료 소멸로 이제 받아들이고 또 언론 플레이가 조금 이루어지면서 주가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전 종목이 다 올라서는 건 아니죠. 이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들은 올라서고 어떤 종목들은 좀 더디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 종목이 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다음은 1, 2%라도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색 신호예요. 기술적으로도 반응이 안 되고 실적 모멘텀으로도 반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뉴스플로우에도 반응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체킹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빅스지수일 것 같은데요. 빅스지수가 확실히 한 3일 동안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방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느냐 안정권이냐 이거는 아직 좀 멀었죠. 시황적으로도 두 가지가 남아있고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좀 위험 수위가 남아있고요. 단지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채권 수익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물 국채를. 이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계속 고금리를 공고해야 하는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지금 4.598입니다. 10년물 국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단지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헤비하게 반응하는 쪽은 아니죠. 막 106불을 뚫고 지금 107불까지 좀 열어놓은 상태죠. 저희가 107.2불 정도까지 지금 105.495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아니면 눌림목 뒤에 다시 반등세냐. 지금은 좀 눌림목 뒤에 반등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5불을 좀 깨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105불을 깨고 내려오려면 PC가 생각보다 실망스럽게 나오고 어제 지금 지수가 뜬 이유가 엔비디아의 목표가 상향 조치도 있었지만 테슬라야 지금 시간에 급등했으니까요. 프리마켓에서. 결국은 연준이 그 주장했던 데이터와 지표 좀 보자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와 지표가 지금 안 좋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제조업 부분이 좀 삐걱거렸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이제 강한 매파적 어조를 밀어붙이는 근간이 경기가 뜨겁다.
미국 경기 봐라. 이 주장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만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금리 인하로 들어가기 위한 명분 만들기,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습을. 그러면 그 모습이 연출되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안 좋고, 물론 어제 뭐 펩시나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좋았습니다만은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나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 사실은 연준의 고금리 주장, 금리 인상 명분도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는 또 한 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다시 높일 수 있죠. 지금은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해 지금 한 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3주 전에 올해 금리 인하 3번 하겠다는 연준의 스탠스가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줄어든 상태인데 이게 변동성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뭐 PC나 특히 이제 FMC 제가 오늘 방송 이후로 한 교육이 좀 있어서 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뵐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합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매파적으로 좀 나오면서 변동성 국면을 초래하게 되면 지수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시 한번 17,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로 빠르게 넘어가 보죠. 어제 2650선 넘어가기 어렵다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의 반응도 때문에 지금 2650선이 넘어간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AMD, 이제 HBM3E 공급 소식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 지수를 좀 뽑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 플로우가 전해졌고,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좌지우지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있는 탑 전략 PC나 과연 FMC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조금 더 솟아오르긴 했는데 모양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내려왔고 조금 올랐어요. 네. 지금 상단 부분이 오늘 갭으로 특히나 이제 끌어올렸는데 위로 좀 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아래로 흘릴 가능성이 있는지 시황적 변동 요소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내일 정도 기간 행보를 가다가 관망세 퍼지면서 선물 매도 계약수가 늘어나고 이제 물론 선물 옵션 포지션을 내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늘 선물 옵션은 선행 지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PC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위로는 가능성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단기로 빠르게 오늘 하루 주가 떴다 막 들어가신 분들은 결과물이 안 좋아요. 지금의 핵심은 투자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조금 더 관찰 추이를 하고 이 기관 행보 지금 제가 봤을 땐 요렇게 지금 기관 행보로 갈 것 같은데 이 기관 행보 때 종목의 반응도 하방 경직성 또 상단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거를 다 좀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서 좀 기간 설정을 좀 러프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면 문제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해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예상을 뒤엎고 FMC가 아주 비둘기적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그 데이터와 지표가 흔들거려요. 그러면 저희는 뭐 나쁠 게 없죠. 이미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2차 전지를 잡았던 반도체를 잡았던 제약바이오를 잡았건 어차피 유동성 공급이 확장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더불어서 곁들인다면 만약에 이제 FMC 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 주도주는 아마 좀 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소외주들 부각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이제 계좌 관리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도주를 70, 80% 정도 배치를 시키시고요. 10%, 20% 정도는 소외주 쪽으로, 특히 소외주 접근을 할 때도 실적 기반이 종목이 되는 종목들로 배치를 시키시는 게 핵심이고, 지금 상승 랠리는 오늘로 좀 즐기시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 기회까지 열어두는 건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또 근로자의 날 때 좀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 한 1, 2일까지는 하방 경직성을 조금 열어두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는데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PCE 물가지수나 FOMC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하방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기준 있는 매매를 통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에서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도주들 설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오늘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주시기는 했지만 투톱 종목들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은 반도체의 시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정말 반도체 랠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를 탔을 때도 제대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종목들 그럼 오늘장 뉴스 플로우 더불어서 해석 같이 부탁드려요.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리스펙은 하고요. 지수가 좀 조정받았으니 반도체가 과열이다 보니 상대적인 반등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더 도드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평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죠. 그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예상대로 결국은 상승의 지수 상승 이꼴 역시나 반도체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쪽에서 한 표를 행사하자면 오늘 뭐 더불어서 다 반등이 나옵니다만은 역시나 반도체가 지금은 퍼포먼스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고금리, 특히 연준 아래 이렇게 먹이사슬 구조로 좀 배치를 해본다면 오늘 시사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상단에 매크로 변수가 있을 때 이 매크로 변수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고금리 환경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고금리 환경 밑에 벗어날 수 있는 섹터가 있냐는 거죠. 다 동일합니다. 반도체가 되었건 2차 전지가 되었건 자동차가 되었건 제약 바이오가 되었건 다 똑같은 지금 고금리 환경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오고 지금 5.5%대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매크로 변수 아래에 있는 섹터 자체 내에서 지금 전방 산업이 어디가 가장 괜찮냐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전방 산업의 지금 1순위는 반도체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2차 전지를 줘야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렸지만 제약바이오는 몇몇 주도 종목의 투심 직결 구도가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는 역시나 밸류 프로그램 이꼴 지수가 하락할 때 방어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죠. 퍼포먼스 쪽을 보자면. 그리고 반도체의 업황이 이제 실적을 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지금 실적이 화답을 하고 있죠. 이게 가장 큽니다. 네. 실적이 계속적으로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SK 하이닉스도 내일 모레 확정 실적이 나오겠지만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단에 있는 어떤 고점 부근에 있는 타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고공 랠리가 됐고 개인 투심이 직결되면서 잘 갔듯이 반도체도 지금 그런 구도죠. 그러면 반도체의 실적이 언제쯤 꺾이겠느냐? 올해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 계속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갈 거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흘러갈 때 매크로 변수가 대입되게 되면 반도체 먼저 조정을 받는다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K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축하드릴 일인 것 같고요. 17만 원대 진입하신 분들을 제가 좀 봤어요. 7만 원이 지금 소추세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매크로 변수를 앞두고 기술적인 접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랑 시청자분들은 좀 16만 원대를 많이 노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왔죠. 16만 원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어제 반등세가 좀 나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엔비디아 이꼴 TSMC 하이닉스 삼각동맹 이러면서 하이닉스가 반등세를 썼고요. 좋은 분위기죠. 오늘 18만 원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은별앵커님께서 전해주시던데 사실은 깜짝 뉴스플로우죠. 뭐 내용은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한 것 같습니다. 약간 퀄컴하고 비슷한 플레이. 퀄컴의 AP를 할 때 항상 스냅드래곤에 관해서 삼성전자 휴대폰에 장착을 해주고 파운드리를 받아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2사에서도 울트라 같은 모델에는 퀄컴 거 착용했습니다. 네. 나머지 건 이제 삼성전자 거 했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규모가 크긴 한데 삼성전자도 지금 AMD 거 받았죠.
뭐 규모는 알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HBM3 또 공급 물량이 나가고 AMD의 GPU를 받았다는 소식 이런 게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막 4%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발 조자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돼가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삼성전자 향인데 어제 엔비디아가 좋았다. 그러니까 HBM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향이죠. 8%대. 삼성전자 향은 안 움직이느냐? 오늘 움직입니다. BSK 홀딩스. 요렇게 지금 흘러가고. 그러면 HBM 공략하신 분도 매매지만 성공한 거죠. 그리고 오늘 유진테크가 움직여요. 네. 오늘 또 신고가 갱신을 했고, 증착적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려와 보니까 삼성전자 향이 있죠. AD 테크놀로지. 네. 여기가 또 오늘 8%대, 지금 7.8%인데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4.6%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패키징이나 이런 쪽으로 테스트로 내려가게 되면 최근에 뭐 YIK가 좋았지만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항상 하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부산 테스나 이렇게 좀 이어지는 구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제 SK 하이닉스양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좀 안타까운 건 제 이야기 중에 지금 정통 D램과 낸드가 좀 쉬죠. 삼성전자 낸드 가동률이 엊그저께 9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들 낸드와 지금 D램에 관해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뉴스가 단지 하반기 때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이고 전반기 때 AI 반도체로 다시 한번 쏠림 현상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얼굴이 어둡고 고뇌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투자 기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빠르게 선회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장착을 할 때 오늘 반도체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율 보시는 분, 패키징 보시는 분 등등 있는데 HBM 뭐 파생 요소나 부생 요소들 몇몇 종목들 있죠. 세정으로 이어지는 HBM 관련 섹터의 종목은 조금 포트에 편제를 해 두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삼성전자 향이 됐던 하이닉스 향이 됐던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 전략을 가져간다면 결과물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올해는 꺾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섹터 내에서 매매도 상당히 중요하시겠죠. 삼성전자 향이나 HBM 관련 섹터들 포트에 넣어두시면서 눌림목 배집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오늘 잘 가고 있어서 또 함께 해석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자동차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테슬라의 실적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섹터 어떻게 또 한 줄 평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자율주행의 모멘텀 플레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가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섹터 내에서 자율주행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뭐 2차 전지의 반등세를 이끌었던 요소는요. 테슬라의 그 재료 소멸도 있겠죠. 실적 악재에 대한 부분. 근데 시간에 급등을 한 부분은 오늘 실적 발표 콩콜 때 일론 머스크의 입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수도 없이 전달을 드렸고요. 자율주행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온디바이스 AI의 최대어입니다. 네. 단지 우리나라는 올해 제가 투자하지 말아라. 매매 영역입니다. 매매 영역. 어찌됐건 자율주행 3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언론 플레이가 사실은 테슬라의 주가에 반등도 일으켰지만 그러면서 2차전지 종목들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자율주행이 오늘 격하게 반응하고 있죠. 머스크의 그 실적 콩콜에서요.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킨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그 한마디의 코멘트인 것 같고요. 테슬라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율주행에 관해서 우리 테슬라의 기업에 투자하지 마라. 사실은 CEO가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죠.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대장주부터 오늘 현대 오토웨버가 뭐 14만 원대가 계속 지지대다 이런 거는 뭐 전해드렸고 오늘 거의 10%대, 9%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 올해 예정돼 있는 실적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그룹주는요.
실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이제 내일부터 계속 다 나올 텐데, 뭐, 모비스, 글로비스. 특히나 오토의 뭐, 모비스 이쪽은, 특히 현대모비스 쪽, 실적이 굉장히 가이던스가 지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자동차의 또 소섹터,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앨런 머스크의 입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형 종목들은 퍼포먼스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라닉스인데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래량 동반되면서 자율주행의 길이가 연속성이 없다가 지난번에 시세 한번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러다가 주저앉았거든요. 사실은 급등락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좀 지저분한 플레이였는데 오늘 어찌됐건 앨런 머스크 이 플레이가 나오니까 바로 반등하고요.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좋았던 쪽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러다가 오늘까지 이제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면 퓨런티어. 이쪽부터는 이제 좀 노출이 되는 쪽이죠. 그리고 이제 실적 기반이 좀 되는 카메라 쪽 세코닉스. 그 다음에 하나 더 넥스트 칩. 이런 쪽들 지금 반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도 지금 하단에서 7%대 반등.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 기반은 아닌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 자율주행이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플레이 연속성이 나올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앨런 머스크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계속 나올 공산이 매우 농후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타임라인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장기 투자가 진행될 부분이 아니라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이 자동차 안의 소섹터, 자율주행은 유효한 파트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섹터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일론 머스크 CEO가 어닝콜에서 자율주행을 믿어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역시나 입에 의해서 함께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요. 마지막 섹터로는 저희 2차전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이제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앞두고 있는 종목도 있고 발표가 된 종목도 있고 한데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해소되어가는 악재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 고비만 좀 넘으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장 테슬라가 또 그런 움직임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요. 2차전지에 대한 흐름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테슬라는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좀 크고요. 이 시간에 좀 다른 해석을 드렸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걱정이 있었죠. 오전에도 좀 안내를 드렸는데 이 분홍색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원형 모양의 동그라미 여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160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23년 1월에 여기를 갭으로 띄웠던 부분인데 사실 좀 아슬아슬했죠.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악재가 해소되면서 하방을 만든 것 같아요. 일단 하방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단으로 이끌려면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소를 결국은 언론 플레이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시간에 프리마켓에서 지금 12%대 지금 올라왔죠. 163.2불인데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단을 여러분들 이 140불 언저리로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여기 무너지면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전방산업이 완벽하게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언론 플레이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계속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방이 확보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제 국내 커플링을 보는 게 아니고 국내로 지금 이제 돌아온 겁니다. 실적 발표 후에 이미 조정 구간을 받아서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가는 섹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부 다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뭐 수급 직결 구도도 있었고 뭐 NQM으로 갔고 뭐 전해질로 갔고 이런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상대적 선방 내지는 전년 동기 기준으로 실적이 더 늘었다. 흑자 개선폭.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그 종목들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다 예견된 수순이에요. 주가의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죠. 그래서 실적 악재, 재료 소멸되었어요. 그러면 하단은 공고해졌습니다. 테슬라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좋죠. 근데 이제 1분기를 지금 봤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맞든 틀리든 LG엔솔이 증명을 해주고 있죠. LG엔솔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36만 원대 하단을 만들고 지금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근데 주가가 무너지지 않아요. 대신 이제 상방 요소도 별로 없지만 저가 반발 매수 및 리바운드, 뭐 미국 증시와 테슬라와의 커플링 관계 이런 정도의 내용이죠. 그러면 SDI 저희 지금 해가고 있는데 저희 이제 다시 본전 왔어요. 42만 원을 평균 단가로 지금 잡았으니까 저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고요. 50만 원대까지 진격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랠리를 이어주는 어떤 속도, 퍼포먼스는 아마 6월 정도에 인터배터리 데이 때 또 한번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SDI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물론 SDI 실적도 여러분들 가이던스가 낮게 잡혀 있습니다. 단지 LG 엔솔만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선방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지금 또 좋은 측면이 뭐냐면 이제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타임라인을 로드맵을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내년 초에 지금 25년인가요? 25년 초에 생산하겠다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 환경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방 확보 이후에 주가 선별화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가 선별화에 해당이 있을 수 있는 종목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셀업체에서는 SDI고요. 양극재 단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제너럴 모터스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 캐파 증설한 게 완공이 되었고요. 출하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전제 쪽에서는 나노 신소도 좋지만 오늘 퍼포먼스가 역시 좋은 JO 7%대 반등. 2차전지 장비에서 더돌아지게 지금 다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CIS하고요. PNT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반등을 줬죠. 분명히 이 부분이 악재는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하방을 좀 다져가고 있는 몇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제 실적 이후에는 확실히 또다시 반등이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셜 시간에서 늘 말씀드리는 삼성 SDI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방금도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주도주들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으로 오늘장 관심 섹터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 삼성전기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전기를 말씀 주십니다.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우선은 지금 개인 수급 장세는 아니고 외인 수급 장세죠. 핵심은 지금은 실적이 조금 더 우위했지만 수급 장세인데 상당히 삼성전기의 지금 연기금 수급 물량이랄지 외인 수급 물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고요. 지금 이 삼성전기의 이번 달 수급표가 나가고 있는데 수급은 저희가 논쟁의 가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만 누적으로 지금 연기금이 686억을 지금 매수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왔고 그러면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고 기술적 포인트, 수급 포인트, 실적 올해 전년 동기 기준보다 좋아질 것이냐? 좋아집니다. 그러면 세 가지. 기술력 부분은 어떠냐? 최근에 이 기판 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MLCC에 관해서 이제 전장용 고압 MLCC 5종을 최근에 개발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가 보게 되면 이 자율주행도 고전압, 고열량, 고용량 MLCC 개발을 했거든요. 이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본격적으로 또 반등을 쓸 수 있는 정통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중국 및 유럽 중심으로 이제 회복 움직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애플하고 틀리다. 삼성은 워낙 잘 팔렸어요. 갤럭시 2사가. 그러면 글로벌 움직임은 조금 더 더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침체니까 어찌됐건 악재 터널은 지났고 삼성전자 휴대폰이 잘 팔린다면 스마트폰 회복세와 더불어서 이 기판 물량도 회복 움직임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MLCC가 어찌됐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 특히 원디바이스 AI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진입해도 투자 관점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이제 소형주는 아니니까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투자 관점으로 내가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은 12만 원대 만들었습니다. 상단의 퍼포먼스는 조금 많이 열려있긴 한데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17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매집 전략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기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상 AI 시대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삼성전기 부각받고 있는데 자율주행용 MLCC도 개발을 했고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기판 쪽으로 수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1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없이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